한국기독교 총연합회가 정기총회를 개최하고 신임 대표회장에 전광훈 목사를 선출했습니다. 최근 국가인권위원회가 기독대학 두 곳에 내린 인권침해 결정을 비판하는 학술 포럼이 열렸습니다. 만민중앙교회를 탈퇴한 한 신도가 이재록 씨에 대한 이단성을 폭로하고 나섰습니다. 만민중앙교회와 이재록 씨의 실체를 직접 들어봤습니다. 20대 비정규직 노동자가 석탄 운송 컨베이어 벨트에 끼어 숨지는 사고와 관련해 사건의 진상을 규명하고 책임자를 처벌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루터대학교가 종교계 대학 혁신을 위한 특별 세미나를 개최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구티비 뉴스입니다. 한국기독교 총연합회가 제30회 정기총회를 개최했습니다. 숱한 논란 끝에 치러진 선거에선 청교도 영성훈련원의 전광훈 목사가 신임 대표회장으로 선출됐습니다. 관련 내용 오현근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한국기독교 총연합회가 여전도회관 대강당에서 제30회 정기총회를 열고 새로운 회기를 담당할 임원과 위원회 구성에 들어갔습니다. 교계 대표 연합 기간을 자처하고 있는 한기총이지만 예전 같지 않다는 비판이 잇따르고 있는 가운데 열린 총회여서 각계의 이목이 서울 종로구를 주목했습니다. 푸대접을 받고 이렇게 어려움을 가져옵니까? 그거는 뭐냐 간단해요. 하나가 되지 못하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정말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큰 일을 감당하는 우리 역사 있는 우리 30년이 됐는데 또 앞으로 30년 동안 더 큰 일을 이루어내는 우리 한기총이 되기를. 신임 대표회장 선거는 후보자 선정 과정부터 자격 논란이 불거지면서 잡음을 냈습니다. 두 후보자들은 소견을 발표하는 자리에서도 여러 발언들을 쏟아내며 서로 자신들이 한기총을 이끌 적임자라고 주장했습니다. 이날 총에선 후보자 간 비방이 있었다는 의혹 제기로 잠깐 소란이 있었지만 선거는 문제없이 진행됐습니다. 투표 결과 보고드립니다. 기호 1번 김한식 목사 95표, 2번 전광호사 121표, 무려 3표 이상으로 제15대 대표장으로 전광훈 목사 당선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투표 결과 한기총의 다음 회기를 이끌 신임 대표회장엔 전광훈 후보자가 당선됐습니다. 전광훈 신임 대표회장은 당선 감사 인사를 통해 기독교 입국론을 기억하고 재정비해서 다시 한번 한기총이 한국교회를 대표해 복음 통일에 앞장설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오늘 이 시대에 교회를 마치 범죄 집단으로 보고 대한민국 5천만 국민들은 한국 교회를 그렇게 보면 안 되죠. 교회 없는 대한민국은 없었던 것입니다. 이 모든 왜곡된 것들을 저는 바로 잡으려고 합니다. 전광훈 신임 대표회장이 강조하는 기독교 입국론은 이승만 전 대통령이 한반도에 기독교를 이념으로 한 새로운 국가 건설을 주장한 이론입니다. 올해 한기총이 나아갈 방향의 키를 쥐게 된 전광훈 목사가 큰 논란을 잠재우고 한국교회를 이끌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구티비 뉴스 오현근입니다. 최근 국가인권위원회가 한동대와 숭실대에 인권침해 결정을 내린 데 대해 대학교수연합과 교계가 이를 비판하는 학술 포럼을 진행했습니다. 한동대학교 장순흥 총장은 기독사학으로서 성경적으로 학생들을 지도하는 것이 목표인 학교에 동성애를 허용하라는 것은 말도 안 되는 결정이라며 제대로 대처하지 않으면 국가적 위기를 초래할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이어 숭실대학교 황준성 총장은 일제의 신사참배에도 굴하지 않았던 대학의 신념과 가치를 가지고 국가의 도덕과 인권이 상실되지 않도록 노력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이날 포럼에선 인권위의 결정에 반대하며 성명을 발표하기도 했습니다. 성명엔 건전한 윤리와 도덕을 파괴하는 인권위를 규탄하고 헌법에서 보장된 종교의 자유와 대학의 자율권을 침해해 시정 권고한 인권위의 잘못된 결정을 즉시 취소하고 사과하라는 내용이 포함됐습니다. 교계는 인권위의 이번 결정이 기독사학의 자주성을 인정하지 않는 동시에 종교의 자유를 침해한 중대한 행위로 보고 종교 자유수호 한국기독교 비상대책위를 구성해 대응하겠다는 방침입니다. 이재록 교주의 구속 수감으로 혼란을 겪고 있는 만민중앙교회.
지난 21년간의 만민중앙교회 생활을 청산하고 회심한 A씨가 이들에 대한 이단성을 폭로하고 나섰습니다. 대체 어떤 일들이 저 안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걸까요? A씨의 이야기를 홍희연 기자가 들어봤습니다. 지난해 만민중앙교회에서 탈퇴한 A씨. A씨는 지난 21년간 이곳을 다니면서 다양한 경험을 했다고 털어놨습니다. 그가 폭로한 만민중앙교회와 이재록 씨의 이단성은 무엇일까? 먼저 만민중앙교회는 신비주의적인 요소가 매우 많다고 말했습니다. 흔히 알려진 영안, 환상, 계시, 꿈의 역사, 태풍 소멸, 치료의 간증 등 신도들을 현혹시킬 만한 사건들이 한 주도 빠지지 않고 등장한다고 밝혔습니다. 교리도 교리지만 어떤 심리적인 요소들이 많기 때문에 사람들의 눈과 귀가 많이 가려집니다. 이벤트를 너무 많이 해요. 공연을 너무 화려하게 볼 수가 있으니까 그런 거에 매료돼서 이제 못 나오는 경우도 많이 있거든요. 세상에 잘 알려지지 않은 이야기도 들렸습니다. 만민중앙교회 교주인 이재록 씨뿐만 아니라 대언자라는 직책에 인물이 있다는 겁니다. A씨는 대언자는 말 그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역할로 직통 계시를 받는다며 강한 권력을 행사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현재는 대언자로 활동하던 인물이 이재록 씨 직계가족과의 불화로 인해 등촌동 일대에 또 다른 교회를 세운 것으로 알려집니다. 기존 만민중앙교회는 구로동 측, 새로 지은 교회는 등촌동 측이라고 불리고 있습니다. 이재록 이상이라고 할 정도로 그 정도로 권세가 셌던 사람들인데 등촌동에 새로 이제 교회를 만들고 우리는 목사님이 다시 나오실 때까지 기도로 전력 투구를 하겠다. 그러면서 이제 계속 구로동이랑 계속 이제 암묵적인 전투를 벌이고 있고. A씨가 폭로한 이재록과 만민중앙교회의 실상은 참담했습니다. 이재록 씨는 10,000명 이상의 신도들을 신비주의 교리로 현혹시킨 뒤 천국과 믿음의 분량이란 감언이설로 헌금을 강요하는 등의 일반인들은 이해할 수 없는 발언과 행동을 일삼았습니다. 철저한 이미지 관리와 절대적인 권한으로 수십 년간 이단교회를 유지해온 겁니다. 그럼에도 10,000명 가까운 신도들은 계속해서 만민중앙교회와 이재록 씨를 신봉하고 있는 상황. 최근 발생한 이재록 씨의 구속과 15년형 선고는 많은 신도들을 혼란스럽게 했지만 일부 교세가 줄어들 뿐 만민중앙교회 자체가 없어질 만한 사건은 아니라고 A씨는 주장했습니다. 나는 성폭행이 사실이라도 남겠다 이렇게 말을 해요. 이게 무조건 남길게 뼈를 묻겠다고 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상당히 많아가지고 계속 갈 것 같습니다. 완전 없어지지 않을 것 같아요. A씨에 따르면 만민중앙교회는 신천지 등 다른 이단들과 마찬가지로 해외 교세 확장을 노리고 있습니다. 실제로 만민중앙교회엔 중국인 교구가 따로 있을 만큼 해외 세력이 계속 커지는 상황입니다. A씨는 끝으로 만민중앙교회는 신천지만큼 정통교회 성도들에게 잘 알려지지 않은 부분이 있는데 이번 사건을 계기로 많은 이들이 만민중앙교회와 이재록의 이단성을 알게 되길 바란다고 호소했습니다. 구티비 뉴스 홍의연입니다. 지난해 12월 20대 비정규직 노동자가 석탄 운송 컨베이어 벨트에 끼어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죠. 사고가 일어난 지 50여일이 지난 가운데 사건의 진상을 규명하고 책임자를 처벌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는 성명을 통해 우리 사회는 최소 비용, 최대 이윤이란 미명 아래 아무런 권리도 누릴 수 없는 비정규직 노동자들을 양산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이윤 창출을 위해 비정규직 노동자들을 죽음으로 내모는 불의한 현실을 끝내야 한다며 생명보다 돈을 우선시하고 노동자를 대체 가능한 부품으로 여기는 야만의 사슬을 이제는 끊어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교회협은 1차적인 책임이 있는 태안화력발전소가 유가족에게 사과하고 진상규명에 협조해야 한다며 정부는 책임자를 처벌하고 재발 방지책을 수립하라고 주장했습니다. 마지막으로 국회는 위험의 외주화를 근절하고 비정규직 철폐를 위한 법과 제도적 장치를 마련할 것을 요청했습니다. 소규모 종교계 대학의 혁신을 위한 세미나가 진행됐습니다. 올해 3회째를 맞는 이번 세미나엔 교직원 200여 명이 모여 미래사회를 이끌 대학의 역할에 대해 논의했습니다. 교수와 학습 우수 사례론 조선대학교가 발표됐습니다. 조선대학교는 학습이 부진한 학생들을 위해 성적 경고 위기자 프로그램을 도입해
학생들에게 맞춤형 학습 전략을 제시하고 학생들이 학교 생활에 적응할 수 있도록 도왔습니다. 대학 성과 우수 사례는 중앙대학교가 꼽혔습니다. 취업과 창업 지원 프로그램인 창조적 기업가 양성 프로세스 라이프를 통해 인문사회와 예술 영역에 우수한 인재를 배출한 사례를 발표했습니다. 루터대학교 권득칠 총장은 이번 세미나를 통해 대학이 변화되고 나아가 한국 사회가 변화되는 역사가 일어나길 바란다며 종교대학의 변화와 혁신에 앞장서겠다는 포부를 밝혔습니다. 세상 속 크리스천들의 다양한 이야기를 만나보는 시간입니다. 오늘은 어떤 소식들이 있는지 한혜인 기자가 소개해드립니다. 네포난의 교회입니다. 오늘의 첫 번째 소식 먼저 만나볼까요? 올해는 3.1운동이 일어난 지 100주년이 된 해인 만큼 전국에서는 다양한 행사들이 준비되고 있는데요. 특별히 기독 연예인들도 우리 역사를 바로 알리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래퍼 BYC가 3.1운동과 관련한 음원 나의 땅을 발표해 눈길을 끌었습니다. 대통령직 속의 3.1운동 및 대한민국 임시정부 수립 100주년 기념사업추진위원회가 지난주 공개한 음원은 시민들에게 큰 관심을 받고 있는데요. 3.1운동에 오늘려봐 살아가는 내 뿌리에 피 모두 토야 나의 집에 죽고는 그들이 아닌 오직 너와 나의 Put your hands up 대신 거수하고 외치자 우리들의 만세. 위원회에 따르면 나의 땅은 지난 100년의 역사에 대한 감사와 새로운 100년을 향한 자긍심을 주제로 한 곡이라고 하는데요. BYC가 직접 작사와 작곡을 맡았습니다. 역사성과 대중성을 갖췄던 평가를 받는 이번 곡은 주요 음원 사이트와 위원회 홈페이지에서 무료로 감상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 소식입니다. 올해 한국 컴패션의 새로운 홍보대사로 축구 해설위원인 이영표 집사, 방송인 이성미 집사, 개그우먼 송은희 씨가 임명됐습니다. 3명의 홍보대사는 최근 한국 컴패션과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아이들을 후원하겠다고 다짐했습니다. 이날 예배에서는 3명의 홍보대사가 후원하는 어린이들이 영상으로 감사 인사를 전해 눈길을 끌었는데요. Bisan pa man adunay pagsulay nga miabot sa among kinabuhi, di ami sige hapon mibarog tungod kay naa sigan ug ikaw sumili nga kanunay ga support namo. 어린이들은 후원해 주셔서 정말 행복하고 공부할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감사하다며 언젠가 한번 만나고 싶다고 말해 보는 이들의 눈시울을 붉히게 했습니다. 예배를 통해 새로운 비전을 품은 홍보대사들과 예배 참석자들은 제3세기 아이들의 건강과 학업을 위해 눈물로 기도했는데요. 이들의 사랑과 관심이 어린이들에게 고스란히 전해졌길 소망해봅니다. 네포난의 교회는 시청자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함께 나누고 싶은 영상이 있다면 전화나 이메일로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굿TV 뉴스 한혜인입니다. 오늘의 사회 이슈를 홍희연 기자가 종합해드립니다. 오늘의 이슈 포커스입니다. 2차 북미 정상회담의 구체적인 개최 시기와 장소를 놓고 북한과 미국이 막판 조율을 하고 있다는 관측이 제기됐습니다. 연합뉴스는 한 소식통을 인용해 미국 정상회담 실사팀이 베트남 하노이와 다낭, 호찌민, 태국 방콕에 동시 파견됐다고 전했습니다. 이는 회담장을 최종 점검하는 차원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한편 미국은 경호에 가장 유리한 조건을 갖춘 다낭을 선호하는 것으로 전해집니다. 이명박 정부가 당시 한국노총과 민주노총 등 양대 노총을 위축시키기 위해 국민노총, 즉 제3의 노총을 설립할 것을 지시했다는 주장이 나왔습니다. 국민노총은 이명박 정부 당시 세력화를 시도하다가 박근혜 정부 때인 2014년 한국노총에 통합된 바 있습니다. 검찰은 당시 고용노동부가 국가정보원 특수활동비를 수차례 받아 국민노총을 지원했으며 지원금을 받아내기 위해 장관이 노골적인 요구를 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LG그룹이 전국의 모든 아동복지시설에 공기청정기와 공기질 알림이 서비스, 인공지능 스피커 등을 무료로 지원합니다. 이에 따라 앞으로 3년간 전국의 262개의 아동복지시설, 공동생활공간과 숙소에 약 3,100여 대의 기기가 설치됩니다.
그룹 관계자는 아이들이 미세먼지에 대한 걱정과 불편함을 덜고 생활할 수 있게 지원하자는 취지라고 설명했습니다. 도티비 뉴스 홍우연입니다. 주요 단신입니다. 기독교 윤리실천운동이 종교인 과세가 시행된 지 2주년을 맞아 교단과 지역, 교회 규모, 납세 방식과 준비 현황 등의 실태 조사에 나섭니다. 기윤실은 한국교회가 종교인 과세를 어떻게 준비하고 있는지 살펴보고 데이터를 토대로 상담팀을 구성해 설명 자료를 제공할 계획입니다. 필름 포럼이 내달 14일부터 3월 21일까지 매주 목요일 저녁 칼뱅과 기독교 신앙을 주제로 강좌를 엽니다. 종교개혁자 칼뱅의 삶과 사상을 들여다보며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이 갖고 있는 신앙적 질문에 대해 답을 찾는 시간으로 진행됩니다. GNM 글로벌 문화재단이 말씀 낭독 심포지엄을 진행합니다. 내달 19일 연세대 100주년 기념관에서 열리는 이번 심포지엄에선 다양성을 갖춘 설교의 필요성과 말씀 낭독의 중요성에 대해 강의가 진행됩니다. 강사론 미국 고든 코넬 신학교 제프리 아서스 설교학 교수가 나섭니다. 한국교회 등 종교계와 시민단체를 중심으로 DMZ 평화인간띠 운동본부가 출범했습니다. 운동본부는 오는 4월 27일 판문점 선언 1주년을 기념해 비무장지대 500여 킬로미터에 50만 명이 1m 간격으로 서서 인간띠를 만들 계획입니다. 운동본부는 이번 퍼포먼스를 통해 전 세계에 평화 의지를 내보일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이상으로 뉴스를 마칩니다. 구티비 뉴스는 인터넷 신문 데일리 굿뉴스를 통해서도 보실 수 있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